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소득 금액 계산 특례의 마지막 조각 48번 부당의 계산의 부인을 보겠습니다. 세 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두 번 치면 한 번씩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부당의 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에서 이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 다른 소득들 공부할 때도 몇 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부당의 계산이 뭐죠? 세법은 어떤 그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대방하고 특수관계인하고 뭐 이렇게 짰어.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되겠죠. 그걸 했는데 뭔가 부당하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게. 너 특수관계인하고 짜고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를 싸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로 인정이 된다면 너 그 사법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소득 금액은 새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세금을 새로 내라는 거지. 더 내라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새로 계산하겠다라는 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에요. 그런 내용이었고 몇 번씩 우리는 했으니까 아시겠죠?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 기, 양 그리고 또 뭐 배당소득 중에서 특이하게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실질이 사업소득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중에서 유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에 한해서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소득하고 다르게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소득이에요. 사기양. 그래서 필요경비 가지고 필요경비를 과하게 실제보다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 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사기양. 일단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따로 말 안 할게요. 그거는 따로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소득은 모든 소득이 아니다. 필요경비를 적용받아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사기양. 됐죠?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분리한다. 뭐 보고의 연골은 독이 있어서 무조건 분리해서 먹어야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복연골. 팔순공주, 육무통지. 공주가 팔순이 되어서 문인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혜택 6개를 없애겠다. 통지했다. 그렇게. 육무통지하겠다고 문인들한테 통지했다. 필요경비 의제율. 외워야 돼. 어떻게든. 이것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사기양 요 3개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거 사기양 새로 할 거양 이렇게 죄송합니다. 알았죠? 사기양 저도 하고 나서 아무튼 아닙니다 이런 말 계속 괜히 하면은 또 시간 잡아먹으니까 자 얼른 수업해야 돼. 진도가 많이 남았어요. 자 1번 모든 배당소득은 부당행위 계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당소득 틀렸어. 배당소득 중에서 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정말 특이하게도 형식은 배당이지만 실질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배당소득 중에서 유일하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2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로 빌려온 경우 맞죠? 제공받는 경우 적용된다. 싸게 빌릴 수 있는데 오히려 높은 이자를 줬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 그럼 내가 손해줘. 된다는 거예요. 적용.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특수관계인 외의 특수관계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 가격 혹은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기억나세요? 시가에 대한 거. 법인세법에서 하고 똑같아 이거. 맞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특수관계인하고 장난을 쳐서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맞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나머지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밑에 있던 것들은 시가 산정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했던 겁니다. 법인세법과 동일해요. 수월하게 풀 수 있어 오히려. 하나씩.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현저한 이익 요건 생각나요? 법인세법에서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 3억 이상이거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당의 계산을 적용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는 거야. 자, 뒤쪽이 정리됐던 거 보시죠. 부정한 행위 계산 유형에서 자, 아래 중에서 가나 다의 경우는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 장난을 쳤거나 5%에는 안 되지만 절대 금액이 3억 이상이니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잖아. 적용할 거야. 그래서 가나 다,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저리대부, 고리차용 이게 2, 3, 4, 5번이 해당되는 거예요.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저리대부, 고리차용 비싸게 물건을 샀거나 싸게 물건을 팔았다는 거지. 빌릴 수 있는 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돈을 빌리거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게 받고 빌려준 경우야. 이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 요건, 즉 5%, 3억 해당할 때만 부당행위를 적용해요. 근데 다른 경우 이 밑에 예를 들어서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다. 이거는 금액이 얼마든 부당행위를 적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볼게요. 무수익 자산 매입은 현저한 이익 요건 5% 3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적용해요. 얘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야.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는 거 무수익 자산 매입 이거라고요. 나머지는 2번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낮은 이율로 빌려줬다. 저리되어 있다는 거죠. 3번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왔다. 고리 차입. 4번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왔다. 고가 매입.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시가보다 낮게 물건을 팔았다. 저가 양도.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현저한 이익. 현저한 이익 요건. 시가와의 차이가 5% 이상 이거나 5% 이상이 아니더라도 5%에 미달하는 차이가 나더라도 절대 금액이 3억 이상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본다. 현저하게 상대방한테 이익을 분유했다. 내가 손해봤다. 라는 경우를 봐서 적용한다. 2, 3, 4, 5는. 됐죠? 요거 법인세법에서도 이렇게 물어본 거 많았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법인세법하고. 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네요. 부당 소득 금액 계산 특례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1번 피상속인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 아들 살아있는 아들 살아서 상속받은 아들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해서 계산해야지. 맞죠? 밑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책임은 지겠지만 상속인이 한도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책임은 지지만 세율이 다르잖아. 합쳐가지고 상속인한테 원래 상속인 아들이 내는 소득금액에 위에 엎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누진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구분해서 계산하라는 거야. 세액은. 2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자, 2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어 그리고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월돼서 다음 과세기간 이후의 소득금액의 이월 결손금으로 공제됩니다. 이월 결손금이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중요해요. 됐죠? 사업자한테 넘어가서 그래서 이월되는 거예요. 공동사업장 단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됐죠? 오케이. 3번 추계 결정할 때는 이월 결손금 공제할 수 있다.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않았어. 우리 했지? 추계할 때는 불가항력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이월 결손금 공제 안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공제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다음 해에 넘어가서 다음 후에 과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요렇게 아까 공부했던 거에서 한 걸음 더 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공동사업,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을 계산한다. 반복되죠. 이거 거의 매 회차처럼 나오잖아. 이 문장. 4번. 됐어요. 이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나오네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위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또 양도소득, 사기양 플러스 출자 배당의 경우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됐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짧게 봤어요. 10분 동안 해가지고 공동사업자 우리가 특례가 뭐뭐 있었죠, 여러분? 결손금 공제, 그리고 공동사업,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 세 개. 세 개는 각각으로 따지자면은 뭐 나오는 때도 있고 안 나오는 때도 있지만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무조건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나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이 파트 유형별로 조각을 나눴지만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자체를 다 안 보시면 안 돼요. 한 개, 두 개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깐 쉬셨다가 소득세 마지막 파트예요. 가산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